야, 뭐 하는 거야? 피곤에 지친 도연은 순간 중심을 잃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김치찌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 실수라고? 잔반 하타. 못 들었어? 바닥에 흘린 거 하트라고? 내가 흘린 거니까 내가 치워야지 빨리 안 해? 조교님 걸레로 닦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 걸래? 내가 개새끼같이 흘려놨으니까 개새끼답게 처리하라는 거야. 오늘부터 넌 대다. 10초 준다. 하나, 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포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순덕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신병교육대에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연이었어요. 도연은 올해 21살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어 보이는 게 농사일을 도우며 자란 티가 역력했어요.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습니다. 야, 도연아. 너 고향이 안동이라고 했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중 하나인 박민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온 청년으로 도연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어쩐지 도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근처 작은 동네에서 왔어요. 도연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군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동기들과 대화할 때면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고향 얘기가 나오니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시골이네. 나는 강남에서 왔는데 거기 정말 공기 좋겠다. 공기야 좋죠. 대신 할 게 별로 없어서 심심하긴 합니다.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군대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족 모두 도연이 군대를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셔? 다른 동기인 이재훈이 물어봤습니다. 재훈은 부산에서 온 청년으로 성격이 활발해서 생활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세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합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서 농사일도 예전만큼 하기 어려워하고 계셨고 여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등록금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는데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이야. 돈은 벌지만 집에 계신 시간이 별로 없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은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신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으로 지친 몸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도연도 동기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훈련 어땠어? 재훈이 밥을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고향에서 농사일 도우면서 몸은 좀 단련된 것 같아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 출신 동기들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부럽다.
나는 오늘 구보할 때 죽는 줄 알았어. 민수가 투덜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민수는 운동 경험이 많지 않아서 훈련이 특히 힘들었거든요. 식당 안은 신병들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모두들 하루의 피로를 뒤로하고 동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유일한 의지가 되는 건 동기들과의 우정이었거든요. 군대만 잘 버티면 우리 집도 나도 달라질 거야.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분명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오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기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위안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훈련 정말 빡셌다. 재훈이 식판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각계전투 훈련이 있었는데 여름 햇살 아래에서 기어다니느라 모두들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도연도 배식대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배가 더 고팠거든요. 드디어 순서가 되어 식판에 밥과 반찬, 그리고 김치찌개를 받았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가. 배식을 담당하는 선임이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기들이 앉은 테이블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도연아, 여기 앉아. 민수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던 다른 신병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피곤에 지친 도연은 순간 중심을 잃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김치찌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도연이 급하게 식판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튀지는 않았지만 식당 바닥에는 빨간 국물이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병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어요. 도연은 당황한 채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쏟아진 국물을 치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훈련 조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조교는 성큼성큼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도연이 급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조교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 실수라고? 조교는 도연의 식판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남은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식당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너 이름 뭐야? 김도연입니다. 김도연. 좋아. 앞으로 기억해둘게. 조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개밥이야? 사람 밥이야? 조교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 밥입니다. 사람 밥? 그럼 사람이 이렇게 흘려도 되는 거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넌 사람이 아니야. 조교는 도연을 노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짓 안 하거든.
그럼 넌 뭐야? 대답하라고. 조교의 고함에 도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신병들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잔반할 차. 조교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예.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교를 바라봤습니다. 못 들었어? 바닥에 흘린 거 할그라고. 내가 흘린 거니까 내가 치워야지.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동기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빨리 안 해? 조교의 목소리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조교님. 걸레로 닦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 걸레. 내가 개새끼같이 흘려놨으니까 개새끼답게 처리하라는 거야. 오늘부터 넌 개다. 조교의 말에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신병들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고 어떤 신병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도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굴욕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조교의 압박감 있는 시선을 받으며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초 준다. 하나, 둘. 조교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멈춰선 것 같았지만 조교의 카운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안도감 말이에요. 셋, 넷, 다섯. 조교의 카운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섯, 일곱.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떠올랐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군대 가서도 씩씩하게 잘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아홉. 조교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식당에 있던 신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수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열. 조교가 마지막 숫자를 외쳤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가 주저앉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식당 바닥의 느낌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조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자신이 흘린 김치찌개 국물과 흩어진 밥알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연의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어요. 조교의 압박감 있는 시선이 계속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신병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마 이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떤 신병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떤 신병은 억지로 밥을 먹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신병은 달랐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강태민이었어요. 태민은 경기도에서 온 조용한 성격의 청년이었는데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태민은 주먹을 꽉 쥔 채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교에게 대든다는 것은 자신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뜻이었거든요. 태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군기야. 너희들도 잘 봐둬. 조교가 다른 신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동기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평범한 신병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의 음식 찌꺼기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안도감을 드러내는 시선도 있었어요. 자신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치워. 조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 끝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병들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인데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조용히 밥을 먹는 척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모든 신병들에게 확실히 각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때로는 다른 신병들을 둘러보며 누구든지 자신에게 대들면 같은 처지가 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굴욕, 절망,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 이 순간만큼은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기들이 주변에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조교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거든요. 식당 안의 적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도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이 굴욕의 기억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자신을 괴롭힐지 생각하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음식을 치우던 그 순간의 굴욕감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동기들과 함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나누던 인사와 대화가 없었거든요. 야, 저기 식판 할근 놈 온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세면을 하는 동안에도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조롱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어요. 어떤 신병들은 일부러 도연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어제 일이 있었던 식당에 들어서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식을 받아야 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닥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조심해서 들고 가요. 배식을 담당하는 선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에게는 하지 않던 말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함께 앉던 동기들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아, 여기 앉아.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지만 다른 동기들의 표정은 별로 달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연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기 앉을게. 도연은 구석진 자리로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시선을 느껴야 했어요. 어떤 신병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어떤 신병들은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자식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돼. 진짜 바보 같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우리랑 엮이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도연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동기들이 이제는 자신을 피하려고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교들은 평소보다 도연을 더 자주 지목했어요. 다른 신병들이 실수를 해도 도연에게 더 가혹하게 꾸짖었습니다. 김도연, 뭐 하는 거야? 조교의 고함에 도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동기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해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제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식당 자체가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의식해야 했어요. 혹시 또 실수하지는 않을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태민이 도연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태민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태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던 그 태민이었어요. 응, 괜찮아. 도연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참아. 여긴 목소리 내면 끝장이야. 태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면 돼. 괜히 튀면 더 큰일 나. 태민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막아야 한다. 조교의 가혹행위는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당한 일을 내일은 다른 동기가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태민의 말처럼 여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더 큰 보복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판 할근 놈이라는 별명은 이제 도연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과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미안해.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해서.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도연에 대한 조롱과 따돌림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조교들도 도연을 유독 자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신병들은 생활관 앞 마당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각자 장비를 손질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도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전 식당에서 도연을 굴욕에 빠뜨렸던 바로 그 조교였어요. 도연의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여기 와. 조교가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못해 조교 앞으로 갔어요. 주변에 있던 동기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요즘 어때? 밥은 잘 먹고 다녀? 조교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긴장하더라. 너 때문에 식당 분위기도 이상하고. 조교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런데 너 진짜 사람이야? 아니면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런데 너는 뭔가 다르더라. 조교가 도연 주위를 돌며 말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너 걔 좋아해? 예. 도연이 어리둥절해하자 조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걔 말이야. 애완동물. 좋아하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걔가 어떻게 우는지는 알지? 순간 도연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조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개처럼 짖어봐. 조교의 명령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비를 손질하던 신병들도 휴식을 취하던 신병들도 모두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교를 바라봤습니다. 못 들었어? 개처럼 짖으라고. 조교님, 그건 그건 뭐? 조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일주일 전 식당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빨리 안 해? 조교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도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한 어조였어요. 주변에 있던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조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자존심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조교가 도연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조교의 손바닥이 도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행에 도연이 비틀거렸어요. 이 개새끼가 감히. 조교가 주먹을 쥔 채 도연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조교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병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태민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민수와 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조교가 바닥에 쓰러진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조교의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다음에는 더 심해질 줄 알아. 조교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일어날 힘도 일어날 의지도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몇몇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태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민수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8층 감사관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태식 예비역 중장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어요. 머리가 반백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강원도 신병교육대 관련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다 놓았어요. 태식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이 몇 건째지? 지난 2달 동안 총 7건입니다. 모두 같은 훈련 조교에 대한 신고예요.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7건이나 되는 민원이 같은 인물에 대해 들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더구나 모두 가혹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대부분 익명이고 몇몇은 전역 후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신병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태식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신병들을 개취급하며 음식을 할게 만들고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측 답변은 훈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교의 상급자들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예상했던 바였어요. 군대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특별감찰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미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바로 그때 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도연이에게서 전화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도연은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구나 지금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디 부대라고 했지? 강원도 신병교육대요. 왜 그래요?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감찰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부대였거든요.
잠깐, 도연이 성함이 뭐라고 했어? 태식이 급하게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민원 서류에 적힌 이름. 김도현. 바로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이름 밝히지 말고 직접 가겠다. 태식이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관님,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개인적인 감정? 이미 7건의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당한 일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조직적 가혹행위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특별감찰팀 출동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강원도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혹시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연관성? 물론 있어. 바로 그 부대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찰을 하는 게 아니야. 이미 결정된 사안을 실행하는 것뿐이야. 태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특별감찰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다만 도연의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태식은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인격 모독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군대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찰팀이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태식을 포함해 총 5명의 팀이었어요.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감사관이 물었습니다. 가혹행위의 실태 파악과 조직적 은폐 여부 확인,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야. 태식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차량이 강원도 산길을 달리는 동안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 내부의 썩은 구조, 상급자들의 방광과 은폐,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젊은 병사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신병교육대가 가까워질수록 태식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오전 9시 신병교육대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팀이 도착한 것은 예고 없는 기습이었어요.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김태식입니다. 태식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계급장이 선명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가혹행위 관련 민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위해서입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옆에 앉은 부감사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2달간 총 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이 부대 소속 훈련조교의 가혹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대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민원들은 대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과장?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병을 개취급하며 바닥에 음식을 핥게 만드는 것이 과장입니까?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교를 즉시 불러오세요. 태식의 명령에 부대장이 부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 조교가 들어왔어요. 도연을 괴롭혔던 바로 그 조교였습니다. 조교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식이 조교를 지시했습니다. 조교가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최근 김도연이라는 신병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교의 얼굴에 순간 동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김도연. 아, 식당에서 음식을 흘린 신병 말씀입니까? 훈육차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지도? 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였습니까?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신병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라고 했습니까? 태식이 일어서며 조교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조교는 처음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부대의 훈련 문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엄격한 훈련을 통해. 훈련 문화? 태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훈련? 이건 폭력이다. 태식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회의실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의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조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신병의 아버지가 국방부 감사관이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감사관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식은 단호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다른 신병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아들이라서 안 되고 다른 집 자식이면 괜찮다는 뜻이야? 태식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모든 젊은 병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조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련 간부들도 모두 조사하세요. 태식의 명령에 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되면 부대 운영에 차질이. 차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식이 부대장을 노려봤습니다. 부대 전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훈련 조교와 간부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감사관이 공식 문서를 꺼내 들었어요. 이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된 특별 감찰 계획의 일환이에요. 태식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찰은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도연의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조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교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는 피해를 당한 신병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태식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으며 신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될 것입니다. 부감사관이 후속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젊은 병사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태식의 마지막 말과 함께 신병교육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병교육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부대 곳곳에 새로운 공지문들이 붙어 있었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 식당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악몽의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신병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여기 앉아.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재훈과 태민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때 미안했어. 아무것도 못해줘서. 태민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기 어려웠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아버지가 국방부 감사관이었어? 재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응,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도연도 며칠 전에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직접 설명해 주었거든요. 아들아, 미안하다.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예전에는 떨렸던 손이 이제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약자가 당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군인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힘의 사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후임들이 들어오면 잘해줘야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은 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훈련 조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엄격하지만 인격적인 존중이 바탕이 된 훈련이었습니다. 신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조교입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해나갑시다. 새로 부임한 조교의 인사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훈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대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단단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에도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보도는 없었지만 군 관련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대대적인 부대 개혁을 시작한다던데? 응, 가혹행위 척결이 주요 내용이야.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어. 기자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어요. 몇 주 후 국방부는 정군에 걸쳐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처벌 기준 엄격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이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후배들을 위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태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참지 않았잖아. 그 순간에 안 하겠다고 말한 거.
그게 모든 걸 바꾼 거야. 태민의 말에 도연은 새삼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조교의 모욕적인 명령을 거부했던 그 순간. 그때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바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저녁 시간, 도연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아, 몸은 괜찮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내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 오히려 내가 용기 있게 견딘 것을 자랑스러워 하셔. 그날 밤 도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들이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동기들과 함께 부대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역하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없어졌으면 좋겠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겠지. 후임들에게도 사회에 나가서도. 도연의 말에 모든 동기들이 공감했어요. 이번 일은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신병교육대에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도연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도연의 용기 있는 선택이 보여준 진실. 때로는 혼자서도 옳은 일을 위해 서야 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죠. 김태식 감사관처럼 권력은 약자를 보호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